예, 정치마스다. 오늘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모시고 정치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당 쪽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럼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계로 알려진 천하람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띄고요. 먼저 1차 컷오프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윤 부의장님부터 하시죠. 제가부터 할까요? 예. 그동안 이제 국민의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하면 이제 비전을 가지고 승부가 있기를 바랬던 것이 이제 국민들의 뜻이었는데 예. 일방적으로 윤심을 누가 얻느냐 이 경쟁만 계속 남아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 국민적 비판이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컷오프가 이루어졌고 이 컷오프의 결과는 뭐 최고위원 후보의 컷오프 결과에서 명확하게 나왔듯이 윤심파리에 대한 당내의 심판을 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가다가 당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아주 위험하다. 그러니 새로운 동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당원들의 뜻이 모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른 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심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윤심파리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박 위원장님이요. 네, 말씀해주신 우려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국민적으로 또 우리 당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여러 가지 레이스가 시작되던 시점에 각 후보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던 캠페인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정책 부분에 좀 빈약하고 서로의 후보 자체의 강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당청 관계, 당정 관계를 내세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컷오프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크호스라고 불렸던 그 천하람 후보가 사실은 4인에 들어갔고 예. 그리고 그 일종의 그 개혁 블럭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돼서 새로운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 그 네 분의 후보가 루키처럼 불리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저희 전당대회 전체로 보면 어떤 일종의 매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중요하지 않은 정책과 관련 없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그 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경쟁으로부터 정책 경쟁, 비전 경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마련되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제주 합동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여기서 어떠한 풍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 좀 더 점증시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당대회가 원동 정당의 전당대회가 정책 경쟁으로 가는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건 코미디 같은 거 아니냐, 코미디 전당대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하는 것은 어느 경우든 바람직스럽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지목됐던 나경원 의원에게 김기현 후보가 찾아가서 동지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경쟁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정치가 그래도 일관성 있게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경쟁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던 네, 겁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경쟁의 양상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으로 네. 예,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이재호 상임고문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당정 일체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비판을 하고 갔습니다. 당정 일체론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당정일체론이라는 이야기가 네. 지금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정이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당정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완전히 대립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때때로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들을 뒷받침하고 또 야당의 공세로부터 그런 것들을 방어해내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때로는 대통령실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여당으로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다른 충원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부분적으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다만 지금 전당대회 시점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위주의 그런 어떤 비전 위주의 경쟁이 아니라 자꾸만 그 대통령과의 그 거리 싸움만 하는 것으로 사실은 유권자와 당원 여러분들께 비출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메시지 관리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빌드업이 소위 빌드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드를 좀 전환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전환은 이제 이틀째 이제 합동 연설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예. 모두 전환은 이제 뭐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 이런 요소들이 자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누구에게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쳤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극적이고 다소 흥미로운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목받지만 저는 사실 저희가 컷오프 이전에 했던 비전 발표회에서 상당히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봤거든요. 각 캠프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더 부각시키는 것이 앞으로 더 나타나는 모습일 것이고 또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정 일체론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집권을 해봤던 사람들, 집권을 해봤던 경험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당정 일체론, 이것의 맥락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곧이곧대로 듣기가 어렵죠. 먼저 면면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전부 다 윤핵관들이십니다. 어떻게 하든 당은 무조건 용산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가득 찬 분들이 지금 이번에 당정 일체론을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정 간의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완전 수직적 관계를 얘기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정 일체론이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쪽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맥락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안철수 후보 지금 디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철수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근데 왜 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했는지, 왜 공동정부를 하자고 그렇게 국민들께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후보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한 몸이 되셨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정 일체론, 분리론 이런 것들에 대한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그거에 대한 맥락 그리고 그 얘기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자성하시고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당정 일체론이 부각되는 것이나 혹은 이제 논란이 된 탄핵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저희가 최근까지 좀 당내의 상황들을 보면 당내 내용들로 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또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집권 여당으로서 진용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정 간 관계, 그 갈등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탈피하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합심해서 팀워크가 맞는 모습들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큰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설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직적인 관계라든지 혹은 당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저희는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것은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평가거든요. 예. 당에서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저희 당은 여전히 다이내믹하고 이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 위원장님 지금 얘기가 현실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그것 관련돼서 의구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의힘 윤핵관과 대통령이 관계 속에서 그동안 집권 이후에 8개월, 9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정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다른 모습 보여주시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적당히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굳이 끼어들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당대회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곽 위원장님부터 할까요? 원론적으로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집권 여당 소속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 이 김기현 후보가 떠오를 때 소위 말하는 윤심에 대해서 윤심의 향배에 대해서 모든 언론과 그다음에 모든 정치권에서 주목했었단 말이죠. 사실 그랬을 때 대통령실에서 혹은 이 대통령 주변에 계신 그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누구도 쉽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각에서 그런 비판 나오잖아요. 아니 이제 와서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느냐. 맨 처음에 당무에 오히려 개입한 건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다 지나간 것들이고 예. 이제는 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니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개입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변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판단이 있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원론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표현 자체가 너무나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난연대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좀 우회적인 표현인데 네. 최근에 나온 탄핵이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뼈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한 번쯤 뭐 강경하게든 온화하게든 어쨌든 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있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두 분께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린 다음에 네. 제가 왜 이제 와서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여쭈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 그게 그러면 이제라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예. 전당대회 전체 분위기 자체가 모두를 전환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예. 사실은 서로 네거티브 공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과의 거리를 가지고 사실 우위를 점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초기의 그 빌드업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지율들은 이미 이번 컷오프 단계에서 다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국면에서 다른 차원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져야지만 당선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캠프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저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된 경쟁이 있었습니까?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모든 걸 다 칼질하고 정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유승민 후보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경쟁이란 단어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당원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관계 이런 걸 하나로 정리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보들의 출마 자체를 박탈시켜버렸던 정당 아닙니까?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 김대기 실장이 대통령 해외에 계시는데 나와가지고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정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개입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윤심은 없다.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이제 와서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당무 개입과 관련된 이 국민적 시선이 매우 뜨겁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난방비 폭탄이나 이런 민생의 어려움과 함께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문제 제기 계속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30% 초반까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자제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만은 그 모양새를 하시려고 했으면 진지게 하셨어야 되고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속아 웃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경쟁 관련해서 반박을 주셔서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다른 당 이야기라서 사실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직전에 있었던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벌써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저희가 경쟁에 대해서 이 판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입을 했다 뭐 이런 비판들 받을 수 있지만
실체적으로 경쟁의 모양새를 띠고 있으면서도 초반부터 아예 당대표가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 전혀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민주당의 직전 전당대회에 비하면 저희 전당대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우여곡절과 잡음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여러 가지 그 천하람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국민적인 관심과 흥행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 같은 것들은 점점 보완해 나가면서 아직 한 달여 이제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말씀드렸던 건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당무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건데 네.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표결 결과를 일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은 부의장님께 먼저 드릴까요? 일단 표결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네.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부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국가 권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결정을 했을 때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검찰이 나오라는 대로 계속 출두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인식됐을 것이고 사안의 중대성이 이제 하나 남을 텐데 그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지금 구체적인 증거, 정확한 증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제출된 게 있습니까? 밝혀진 게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전원에 의한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누구이건 간에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이 국회로 만약에 넘어온다고 하면 민주당 전체가 그런 판단들을 할 겁니다. 아니 구체적인 증거가 뭐가 나왔느냐? 아니 그냥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민주당의 지금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청구하는 거 아니냐? 부결될 거 뻔히 알면서 청구해서 그냥 욕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발언기 드릴까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입장은 일관되게 어떤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수사는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논지가 뭐 크게 새롭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보는데요. 네. 저는 조금 더 논의의 범위를 좀 좁혀서 과연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안이 아니라 이 국회 내에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어딘가에 뭐 영향을 받거나 외압을 받거나 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받고 계시는 혐의는 이 국회에서의 어떤 활동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비리라든지 혹은 다른 공직에 계실 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설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소 무리하게 기소하고 수사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만큼 중대한 건이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좀 이렇게 제가 좀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영장 청구의 구속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할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 같은 경우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그건 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불체포 특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불체포 특권이 행위가 국회의원의 활동과 관련한 행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그래야 하는 요건은 있지는 않습니다. 요건이라기보다 그 제도를 도입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취지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취지도 마찬가지로 뭐 그게 뭐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일단 두 분께 짚고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두 분께서 예상을 하셨는데 정의당에서는
체포 동의안 넘어오면 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적인 어떤 시선들을 좀 많이 의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냐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찬반 논리와는 좀 별개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받고 계신 혐의에 대해서 좀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은 여전히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수사 자체를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서 막겠다 이런 민주당의 어떤 일관된 결사옹위하는 이런 논리에 함께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쉽게 전 정상적인 판단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의당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선거 전에 대선 전입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국회의원님만이 갖는 그 특권을 점점 더 없애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께 약속했던 그 사항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죠. 네. 근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그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8개를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그동안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논란이 될 만큼 그런 것이 논의될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계속 성장해 왔고 계속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후퇴했죠. 보십시오. 여기 비판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세문조사하고 이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마저도 그 권력이 나서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서 비판을 하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정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불체포 특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독재 시대에 국회의원마저도 할 말 못할까 봐 만들어 놓은 게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리 말하면 검찰이 하는 행위는 모두가 옳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민주당과 함께 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뭐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그러한 판단들이 이제는 어떤 판단이 당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판단이 될지 많이 숙고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남은 시간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뭐 매서운데 일단은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리적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이 처벌 혐의를 구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구성하는 그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이것은 일단은 국민적인 상식에는 좀 맞지 않는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저처럼 이제 법률가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어떤 사람한테 뇌물을 이렇게 쿠션을 맞춰서 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보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고리에 관련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판결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라는 걱정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남FC 사건 관련해서도 사실 비슷한 요건들이 있고 과거에 지나간 전례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처벌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들은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다행히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그다음 그 판결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서 조금 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쉬운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1,200년 정도 근무를 해야 50억 퇴직금 받는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SNS상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이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졌습니다. 아까 민주주의 제가 얘기 드렸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이 갑자기 8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분노할 시간도 아깝다, 분노도 아깝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예.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는 무조건 무죄다. 예. 검사가 관련되면 무죄고 법조인들에 관련돼서는 다 무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유죄 만들어주는 이런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기회에 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힘을 얻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